의료기기 관련 업의 인허가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가족법인 하면서 의료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실 때 다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인증, 인허가 관련된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MS 가족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이제 의료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의료기기 관련 업의 인허가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뭐 처음에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은 이제 수입을 할 거냐, 제조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제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뒤에 품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느냐, 만들 거냐, 아니면 수입을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업에서 이제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품목을 할 것이냐, 뭐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일회용 가위를 할 거냐, 침을 할 것이냐, 뭐 전동 휠체어를 뭐 여러 종류는 엄청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품목을 정하는데 이 품목이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재적인 위해 요소, 그러니까 위험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제 나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간소한 거죠. 근데 이제 2등급부터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GMP 인증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2등급 인증 중에서도 만약에 얘가 완전 새롭고 허가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허가 대상으로 넘어가 3등급이랑 동일하게 3, 4등급 같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 아까 GMP는 기본 다 깔려 가다 보니까 이제 기술 문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복잡해지고 기술 문서에 대한 검토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단계들을 이제 더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또 수입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이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하실 경우도 있고 미국이나 이런 곳에 수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인증을 받잖아요. 예를 네. 들어 유럽이라고 그러면 CE를 받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라고 그러면 뭐 FDA 뭐 승인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수입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하면 얘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다. 그랬을 때에는 GMP 인증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그 나라의 그 공장, 제조업체가. 그 나라의 예. 공장이. 예.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준비가 그쪽이 돼 있어서 국내에서 이제 GMP 인증을 하시는 이제 뭐 기관 연구기관이나 있으니까 그 심사원 분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하고 해서 가서 그 심사를 또 해서 GMP 인증을 받아와야 돼요. 우리가 인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인증이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기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제조하는 곳에 이 시설이랑 이런 것들 공정 과정이 다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야, 그냥 우리 무역하는 것처럼 이거 떼다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위험도가 있어서 그 한 거니까. 예. 네. 자,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냥 다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더 높은 등급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의료기기들이 보통 이런 등급들이 되고 이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구나, 뭔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안경. 이것도 이제 의료기사 이제 안경사 분이 만드시잖아요. 그럼 시력을 측정하고 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의료기기죠. 예, 그렇죠. 패션 아이템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도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 같은 데 가서 이제 본을 뜨실 때 보면 네.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 같이 생긴 거에다가 이제 그 고용물 넣고 이렇게 해서 입 꽉 깨물면 이제 치아 모양 본뜻이 이제 그럼 그 틀 자체도 이제 트레이라고 해서 얘도 의료기계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바늘 있잖아요, 바늘. 네네. 얘도 의료기계예요. 저는 의료기계라 그래서 뭐 MRI, 예. CT 이런 것만 인지 그렇죠. 이제 알았는데. 그게 아주 사소한 애들부터, 근데 이게 바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늘이나 그 혀 누르개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혀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가위 이런 것들, 붕대, 뭐 부목 이런 것들도 다 의료기기고. 근데 요것들이 웃긴 게 일회용이냐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 거냐에 따라서 등급이 또 같은 건데도 달라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바늘인데 재사용이 가능한 거, 가위도 그렇고 재사용이 가능한 거, 네. 그다음에 얘는 일회용. 어느 게 더 등급이 높을까요? 일회용이 높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일회용이 높아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 네, 그게 2등급. 거의 2등급이 아까 얘기한 그 침이나 이런 게 2등급이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또 1등급.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것들 중에 이게 비광 확장기 있잖아요. 비광 코골이 개선 완화해서 네, 비광 네. 확장기. 네. 요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넣어서 확장시키는 게 있고 바깥에다 붙여서 이렇게 열어서 확장시키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도 1등급 의료기기. 좀 예. 가벼운. 예, 예.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체외 이게 바깥 체외형 관략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으면 진동 와서 이렇게 관략근 운동 할 수 있게 케겔 운동 해줄 수 있는 거 요런 것도 의료기기. 예, 휠체어도 의료기기. 휠체어는 등급이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수동식이 이제 1등급이고 이제 전동식이 전기가 들어가면 이제 등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건 2등급 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뭐 청진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식 청진기냐, 전자식 청진기냐, 그다음에 온도계 체온 잴 때 그 온도계. 잠깐 근데 예. 지금 전 충격인 게 네. 진짜 의료기계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MRI, CT 예, 이런 예.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죠, 현우르게 뭐 이렇게 트레이 다 의료기기라면 예. 전에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거를 다루려면 품목마다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예,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예.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결국은 이 제품들의 재질이 뭐냐, 원재료가 뭐냐, 그리고 이게 인체에 얼만큼 닿느냐, 인체에 삽입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촉하는 거고 별로 이렇게 인체에 노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등급이 낮아질 거고 위험이 덜 위험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 몸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 몸에다가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 뭐 수술할 때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등급이 높아지겠죠. 그쵸. 예를 들어 뭐 정형외과에서 뭐 다리 뼈나 아니면은 뭐 척추뼈나 이런 데서 고정하는 핀들 이런 것들 되면 같은 핀이지만 얘는 몸속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3등급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께서 MSO 법인 하면서 가족법인 하면서 의료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실 때 네. 보통은 이제 다른 데 납품하거나 그런 것보다 어차피 우리 병원에 쓰는 네. 품목들이 있으니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인으로부터 우리 병원이 사온다 이런 개념들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품목들 다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품목에 대한 거는 다 하면 되니까 어차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수요가 우리 병원에서 수요가 엄청 많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했을 때도 크게 도움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단가가 낮고 수요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특히 단가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겠죠. 현우르게나 이런 것도 뭐 나무로 된 거 같은 경우는 뭐 더 막 바로바로 버려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쇠로 된 거 뭐 이렇게 해서 소독해서 쓴다 그러면은 한 번 사면 또 저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근데 돈이 될 만한 것들 큰 것들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체외 진단용 그 제품 중에는 그 외형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와 저거 한 3등급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들도 1등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 몸속에 뭐 들어오고 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의료 기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이걸 비즈니스화 시켜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그 치과용 트레이를 했을 때 그걸 특허를 내고 연구 개발을 해서 그 치기공 그 원장님하고 그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치과 원장님하고 합작을 해서 이제 뭐 연구 개발도 하고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해서 정말 이거를 내가 사업화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괜찮겠죠. 근데 다만 이거를 하실 때는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짜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 이제 산부인과 그 전문의 이제 원장님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제 이거 피부에 이제 카메라를 해서 이렇게 피부 노출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예, 모공이 크다, 네. 작다, 뭐 혈소판이 뭐 좋다, 뭐 여튼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산부인과 전문의시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지렴이라든지 네. 예, 질내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카메라를 그러면 그걸 해서 의료기기로 제작을 해서 만들면 뭐 좀 더 건강을 확인하고 이제 검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업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판로가 얼만큼 있느냐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중성이 있어서 상용화가 될 만한지 아니면 특별한 매니아층이 있어서 그 매니아층이 다 소비가 되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그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올라와서 사업이 될 만한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제 좀 고려를 한번 더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가족법인에 의료 관련된 이런 것들을 넣는 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따져볼 사항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MS 뭐 가족법인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법인을 봤을 때는 주체가 가족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주체가 된 상태에서 이 가족법인이 무슨 병원에서 뭔가를 쓰는 거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쪽에서 그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이 가족법인에서 이 의료기기를 제조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판로처를 많이 늘리는 게 사실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원장님이시든지 아니면 뭐 정형외과 원장님이시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들과 관련돼 있는 병원들 지인 병원들도 있으실 거고 뭐 학과 동문 뭐 이렇게 있으시고 그럼 그쪽으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맞지. 우리 병원에서만 다 소화하겠다. 근데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정말 비싸고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그게 꼭 할 거야. 그러면은 남한테 사오는 거 아깝고 매출이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서 쓰는 게 예를 들어 1년에 한 10억을 써. 이런 거는 그래도 해볼만 하겠죠. 이런 거는 뭐 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도 어차피 그 위탁 생산이니까. 이제 그런 건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진짜 사업할 목적의 품목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네. 그냥 구색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떤 필요 목적에 의해서 컨설팅을 어떻게 받으셨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뭐 유지하고 뭐 한다? 뭐 그랬을 때는 뭐 요건 맞추는 거야.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유지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후 관리가 많아요.